네, 안녕하십니까. 방가르드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 한 주간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CPI 발표였습니다. CPI 연도별로 4.9%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상치였던 5% 그리고 3월 달에 5% 이전치보다도 낮은 4.9%로 발표가 되면서 물가가 꾸준하게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금 속도는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가 확인이 되면서 6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낮춰주는 그런 결과값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간 변동성입니다. 월간 변동으로는 0.4%로 0.1에서 조금 많이 오른 모습인데요. 그러나 이제 예상이었던 0.4에 부합하는 값이고 이전보다 좀 높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좀 전에 보셨던 게 헤드라인 물가라면 이 다음 물가는 핵심 물가입니다. 코어 CPI 같은 경우에서도 4월에 5.6%, 그다음에 이번에 5.5%, 약 0.1 정도 줄어들었고요. 이 값 역시도 예상과 부합하고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즉 한마디로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고요. 다음에 월간으로 보게 되면 핵심 물가 같은 경우 월간도 헤드라인과 동일하게 살짝 올라간 모습입니다. 0.385에서 0.409, 반올림에서는 거의 서로 0.4 수준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시장은 그닥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큰 추세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랄지 물가 지표가 차근차근 식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PPI 기업 물가지표인데요. 기업 물가지표는 저번 달에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플러스 0.2로 조금 큰 폭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어차피 월간 상승폭이었기 때문에 아까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도 월간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 PPI도 이전보다는 높은 결과값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예상을 0.3 정도로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값이었다 해서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만큼 PPI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써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서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이 되어 있는지 조금은 식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일 텐데요.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실업수당을 청구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 2월부터 4월까지 전반적으로 24만 대, 25만을 넘기지 않는 청구 건수가 있었는데 한 번에 이번에 26만 4천 건을 정도로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이 수치는 예측이었던 24만 5천 그리고 그전 24만 2천 건에 비해 상당수 높게 나온 결과값인데요. 이로 인해서 그만큼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했다라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지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노동시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전까지만 해도 실업률이 3.4%로 급격하게 또 낮아지고 저번 주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노동시장이 너무 강세가 아니냐. 이런 식이라면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겠지만 연준 FOMC가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여지를 좀 줬다면 이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겠구나 하고 조금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유와 천연가스 재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마이너스 6천 배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천 배럴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300만 배럴에서 마이너스 300만 배럴에서 그다음에 이전 값이었죠. 그리고 지금 플러스 361만 배럴까지 재고가
급격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미국의 지금 산업 구조가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지 내지는 뭐랄까요? FOMC에서 지금 금리를 올렸던 영향 때문인지 약간 기업들의 활동들이 위축이 된 것이 아닐까. 그것으로 인해서 원유의 재고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경기 둔화를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값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기가 둔화가 된다. 좀 별로 좋지 않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FOMC가 6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에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좋게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오일 가격에 있어서는 재고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표시고 그만큼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원유 가격 자체에 있어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보이게 될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한번 원유 선물 가격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4월 내내 재고가 플러스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번 주에 비해서 또 올라간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5월과 마찬가지죠.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조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고 공급이 조금 과해 있는 그런 상황을 인해서 천연가스도 아시겠지만 가격이 계속해서 옆으로 기거나 조금 하락하는 약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뒤에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PI 그리고 PPI 그리고 노동시장 그리고 각종 비용과 관련돼서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FOMC의 금리가 저번 주에 저저번 주죠. 5월 초에 최종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주면서 시장이 환영을 했고 하지만 그 고금리가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과열기가 좀 줄어드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둔화를 유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인 6월 FOMC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건 0%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동결까지는 86.9% 거의 87%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파월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13.1%나 25bp 추가 베이비 스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또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직전 주에 비해서 8.5%에서 13.1% 정도로 조금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금리 동결 수치 같은 경우는 90%를 넘기던 숫자가 90% 아래로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시장은 압도적으로 6월 달에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하지 않고 금리 동결을 통해서 고금리를 그냥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갈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더 이상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비용의 리스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통해서 나스닥이라든지 지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 즉 상승하기에 괜찮은 배경 효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번 주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옵션 5월물 만기가 있었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이었죠. 이때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저 같은 경우 대응이 됐었냐면 직전 4월 27일 저번 달 약 한 3주 전이었죠. 콜옵션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한 다음에 5월 3일 즉 5월 4일 FOMC 금리 결정 전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 포지션의 상당량을 익절하면서 플러스 140만 원의 수익을 확정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극소량의 콜 옵션 매도를 홀딩을 해왔고 그 잔량을 5월 11일 만기일 날 청산을 했습니다. 이때 들어온 수익이 약 70만 원대로
약 한 3주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옵션, 콜옵션 매도로 약 210만 원대의 수익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큰 무리 없이 적당한 수익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만약에 이때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이때 익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만기 때까지 물량을 가져왔더라면 실질적으로 제가 누릴 수 있었던 수익은 1,000만 원대가 넘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거의 800만 원대의 수익을 조금 놓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만은 시장을 언제나 제가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나고 보니 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서 약간 적은 수익을 거뒀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쁜 수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옵션이란 것이 어떻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옵션과 관련돼서 약간 좀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먼저 기초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탄생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보유 자산,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 내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면 그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그걸 우리는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그 리스크를 좀 덜 가져가고 싶다. 그걸 해지라고 합니다.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거래하게 되게 된 상품이 옵션인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에코프로 참 핫한 배터리 주식이죠. 만약에 우리가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정도면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이면 곧 조정이 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 주식을 팔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주식을 굳이 팔지 말고 파생 상품들을 이용을 해서 주식이 하락할 것에 대비하는 해지를 하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고점이라든지 조정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된다. 혹은 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비를 해서 만약에 주식 선물이 있죠. 주식 선물이 있다면 이걸 매도를 하면서 내 주식은 갖고 있고 주식 선물이 매도를 한 부분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게 됐고요. 또는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주식이 하락을 했을 경우에 콜옵션 매도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풋옵션, 콜과는 좀 반대의 개념인데요. 이 개념 정리는 그 다음에 해보겠고요. 풋옵션을 또 매수를 해서 가격을 하락을 했을 때 내 주식의 평가 손익이 떨어지는 것을 해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옵션이 파생 상품으로서 기초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최근 같은 경우, 그 전 같은 경우에서는 단순하게 투기적으로, 즉 내가 기초 자산이 없더라도 그냥 옵션을 콜옵션을 사거나 팔거나 풋옵션을 사거나 팔거나 그 자체만으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걸 단순 투기적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번엔 또 에코 프로비엠으로 한번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주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실제로는 지금 주식과 관련된 옵션은 없지만 가정을 해본다면 에코 프로비엠의 주가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 같다. 근데 내가 주식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싶을 때 주식 선물을 매수할 수 있고 콜옵션을 매수할 수 있고 풋옵션을 매도를 해서 주식을 매수한 것과 같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식을 매수했을 때와 이 파생 상품들을 거래했을 때는 약간의 수익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또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무조건 올라가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를 할 수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이 도입이 되면서 주식이 하락하는 데 베팅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거래자들 주식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파는, 즉 한쪽 방향 위로만 상승을 해야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파생 상품은 꼭 위쪽으로만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할 때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생 상품의 매력인데요. 즉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상승 쪽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거나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하락 쪽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지금 주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선물을 매도하거나 콜옵션을 매도 혹은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 주식 선물, 콜옵션, 풋옵션 또 매수, 매도 용어들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옵션을 용어 정리할 때는 월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최근 그 주간 위클리 옵션이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꽤 예전에 상장이 되면서 위클리 옵션이 있고 월물 옵션이 있는데요. 위클리 옵션은 이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월물 옵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옵션의 기초 자산은 K200 선물입니다. K200은 아시겠지만 주가지수,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주 200개 종목을 한 바스켓에 담아서 그것을 가격으로 만든 것을 코스피 K200 지수가 되고요. K200 지수 그 가격을 선물로 만든 것이 K200 선물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건 다음에 교육하시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이 K200 선물이 바로 콜옵션과 풋옵션의 월물 기준으로 기초자산이 되고요. 이 콜옵션 같은 경우 콜이 뭐냐? 즉 부른다는 거잖아요. 네, 살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풋옵션 내보내는 겁니다.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은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의결권을 행사를 한다라든지 뭐 우선적인 어떤 그러니까 혜택이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선 만기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만기 같은 경우에서는 매월 둘째 주, 월물 기준에서는 매주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11일 목요일이 옵션의 이번 5월물 만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매달 5월물, 6월물, 7월물 만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런 옵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일반 옵션 만기, 쿼드러플 옵션 만기 이렇게 해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좀 깊어지니까 다음에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만기가 왜 필요하느냐? 행사가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아까 지수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수 현재 약 315, 317.5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그래서 330 정도 될 것이다. 내지는 335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권리, 즉 콜옵션 내지는 풋옵션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격대를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뭐 역시 이 부분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면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상품들이 있는데 액션은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보통 단순합니다. 주식은 그냥 사서 파는 것 이렇게가 되는데요. 옵션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사서 파는 게 좀 달라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도하고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매수 매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매수를 롱, 매도를 숏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콜 매수를 콜 롱, 내지는 콜 매도를 콜 숏, 풋 매수를 풋 롱, 그리고 풋 매도를 풋 숏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텔레그램 프리미엄을 통해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콜롱, 풋숏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 네 가지, 그러니까 5가지 정도의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변동성입니다. 옵션을 거래를 할 때 단순하게 가격이 이 수준에서 이 수준까지 올라갔다, 내지는 저 수준에서 이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떨어질 때 변동성이 또 큰 수익을 좌우지우지하게 됩니다. 특히 변동성은 추세냐 횡보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추세라 하면 쭉 올라가거나 쭉 빠지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횡보 같은 경우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어느 일정한 구간 내에서 움직이는 걸 우리는 횡보라고 하고 이때를 비추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 비추세일 때의 옵션의 움직임 그리고 추세일 때의 옵션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은 옵션을 통해서 가격 수익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어떻게 제가 아방이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전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기초 전략은 다 너무 많은데요. 전략들이 기초 전략으로서 두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이키드 매매와 그다음에 합성 매매가 될 텐데요. 이 역시도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합성 매매는 또 딱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건데요. 먼저 네이키드 매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뭐 일반 주식이나 선물을 거래하듯이 콜이면 콜, 풋이면 풋 상품 하나를 매수나 매도 한 가지 포지션만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기초 자산이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콜은 위로 올라가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 콜의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풋은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기초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풋은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 콜 매수, 콜 롱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풋 매도, 풋 숏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액션들을 우리가 네이키드 매매라고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반대로 기초 자산이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반대겠죠. 콜 가격은 하락을 할 것이고 기초 자산을 따라서 풋 가격은 기초 자산이 하락을 하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풋을 매수, 풋 롱을 하고 콜은 매도, 풋 숏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내용일 뿐이고요.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 내용들도 함께 다음에 이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가져온 걸로 합성 매매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양매수냐 양매도냐 이런 전략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뭐 스트래들이냐 스트랭글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양매수다 양매도다 이걸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양매수 뭐 간단합니다. 콜과 풋 두 개 다 매수를 한다 이런 뜻이고요. 양매도 또 간단합니다. 콜과 풋 둘 다 매도를 한다.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콜 옵션과 풋 옵션을요. 주식하고는 너무 좀 다르죠. 그냥 주식은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그럴 때 수익이 나느냐 또 손실이 나느냐 이 투자라고 한다면 옵션 같은 경우에서는 방향성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성 매매를 하게 되면 변동성 매매를 또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네이키드 매매 같은 경우는 방향성 매매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합성으로 양매수, 양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변동성이 생기느냐? 아까 변동성은 추세냐, 비추세냐, 횡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매수를 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강한 추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추세는 추세지 뭐 또 강한 추세는 뭐냐?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상승이 됐건 하락이 됐건 이 각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각도가 급하면 급할수록 빠르게 추세가 형성이 된다는 뜻이겠죠. 확실히 이런 추세가 이 추세보다 각이 크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추세 움직임이 더 급격하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수록 변동성은 커지고 옵션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주로 양매수가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급격한 가격 움직임, 변동성, 우리는 폭발이라고 표현을 좀 합니다. 변동성이 폭발을 한다. 뭐 배터리 관련 주식이 천천히 상승하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 정도의 추세를 가다가 급격한 상승 추세 이렇게 이 구간은 같은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양매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거의 나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양매수와 달리 양매도 같은 경우에서는 콜과 풋을 동시에 매도하는 액션, 포지션을 합성을 해서 어떤 때, 자 이렇게 추세 없이 횡보할 때, 아까 이런 움직임 내지는 이렇게 작은 추세 내지는 올라가다 훅 꺾이거나 막 이런 식의 내려가다가 반등을 하거나 이렇게 나올 때 아까 얘기했죠. 이 정도 좀 별로 그닥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상승은 상승인데 느리게 상승하는 이런 구간일 때 오히려 콜풋 양매도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가격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상황일 때 수익을 내고요. 변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려다가 회귀하고 커지려다가 회귀하는 변동성이 줄어들 때 좀 수익을 내는데요. 보통 이제 이 양매수 같은 경우에서는 변동성이 폭발을 하면서 수익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양매도 같은 경우에서는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프리가 감소한다, 프리미엄이 감소한다, 내지는 뭐 옵션의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은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게 바로 양매도 합성 전략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양매수 같은 경우는 너무 좁은 구간이 이제 횡보가 계속되다 보면 계속해서 횡보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점점 쐐기형으로 움직인다라든지 깃발형으로 움직이다가 급격한 추세가 상승이나 하락이 나온 걸로 예상이 될 때 이런 지점에서 양매수를 한다면 큰 수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전 네이키드, 그러니까 방향성 매매죠. 네이키드 매매를 한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결과값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콜 옵션 매수 전략으로 네이키드를 실행을 했다고 했을 때 5월물 기준입니다. 4월 6일이 4월물 만기였고요. 그 다음 날부터 5월물을 이제 거래를 보통은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4월 7일 날 행사가 잘 안 보이실 텐데 327.5의 콜옵션의 4월 7일 종가는 4.18입니다. 이렇게 아까 지수 뭐 318, 뭐 317.5, 330 이게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의 가격이라고 하면 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원화로 그러니까 얼마인지 원으로 이제 계산할 때는 여기에 단순히 그냥 25만 원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18일 때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럼 이때 들어간 비용은 104만 5천 원 정도가 될 텐데요. 이때 매수를 해서 상승이 쭉 있었습니다. 쭉 4월 초 이때 이제 큰 상승이 있어주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고점을 보니까 11.10을 기록을 했고요. 이걸 원으로 보면 277만 5천 원에 라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간단해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주식이랑 거의 비슷해서 4월 7일 날 종가 4.18에 매수를 해서 이때까지 들고 있었다면 평가 수익은 이만큼에서 총 173만 원의 평가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됐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이 꺾여 버렸습니다.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쭉 빠졌는데요. 변동성이 확대가 되다가 줄어들고 있죠. 네,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만기 하루 전인 5월 10일 날 종가를 보니 0.52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은 62,500원이 되고요. 104만 5천 원에 사서 지금 가격이 62,500원. 급격하게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수를 포진을 갖게 됐다 보면 평가 손실이 5월 10일 날 98만 2,500원 정도가 되고요. 만기일 날 더 손실이 났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아까 좀 전이 콜옵션 매수였다면 이번엔 콜옵션 매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가로 104만 5천 원에 매도를 했어요. 근데 추세가 발생을 하면서 가격이 277만 원대로 상승을 하면서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173만. 반대죠. 콜옵션 매수와는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프리미엄이 빠지게 되고
가격이 62,500원으로 빠지다 보니 수익이 982,500원으로 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콜 매수를 했을 경우에 5월 10일 날 포지션은 마이너스 98만 원대, 이번에는 콜 매도를 해보니 98만 원대 수익이 납니다. 뭐 어떤 액션을 네이키드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완전히 천차만별로 바뀌게 되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이제 풋옵션입니다. 풋옵션을 매수를 했어요. 아까 콜이 막 상승을 했던 그 구간에서 풋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쭉 빠졌고요. 그렇게 빠졌을 때, 자 이제 4월 7일, 아까 4월 6일 다음 날, 4월물 만기 다음 날, 이 아까 동일한 콜 327.5 행사가 327.5의 풋을 종가를 보니 7.56이었습니다. 가격으로는 약 190만 원 정도 가격이 될 텐데요. 이때 풋옵션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 당연히 풋옵션은 가격이 빠지게 되고 쭉 빠지다가 아까 콜옵션이 급격하게 빠지는 또 구간이 있었죠. 그때 풋옵션도 그런 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올라간 가격이 7.29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 가격보다 적습니다. 822만 원 그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 평가 손익이 최대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67,500원 수준이에요. 푼 매수를 했을 때. 이때는 더 빠졌었겠죠. 그러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상승하려다가 하락하려다가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풋옵션도 같이 프리미엄이 빠지게 되고 가격이 2.09, 5월 10일 날 만기 전날 가격은 52만 2천 원 수준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189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52만 2천 원. 결국 5월 10일 날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136만 7천 원 정도 수준이 되겠죠. 이러다 보면 만기일 날은 손실이 더 커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또 반대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되겠죠. 자, 이제 이번엔 풋옵션 매도입니다. 4월 7일 날 종가 7.56에 매도 189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지수 상승을 통해서 평가 수익이 확대가 됐고, 그러다가 또 지수가 하락을 할 때 풋옵션이 프리미엄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 수익을 기록을 하다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횡보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풋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감소, 이렇게 하다 보면서 가격은 2.09, 매도를 해서 52만 2천 원, 평가 수익은 136만 7천 원대. 만기가 됐을 때는 수익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옵션 같은 경우 어떠세요? 매도가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좀 전까지는 네이키드로서 방향성, 상승을 할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만 파악을 했다면 아까처럼 상승을 쭉 할 때는 네이키드 매매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추세를 가다가 틀었을 때, 내지는 추세가 줄어들다가 확대될 때, 이럴 때 변동성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그 변동성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그게 바로 합성 매매고, 대표적인 게 아까 양매수, 양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양매수를 했을 경우에 실전으로 어떻게 손익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아까 보셨던 콜 327.5, 그리고 아래는 327.5 풋입니다. 가격 차트 동일하게 아까 보셨던 거 그대로 가져와 봤고요. 4월 7일 날 콜옵션 4.18에 매수, 풋옵션 7.56에 매수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자, 이것이 4월 14일 날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을 때 콜옵션 상승, 풋옵션 하락, 이렇게 하면서 양매수를 했을 때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즉 변동성이 폭발하다 보니까 평가 수익이 두 개를 합쳐서 보니 38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콜옵션 하나만 매수했을 때보다는 수익이 좀 덜하죠. 하지만 변동성이 이때 결국 상승을 할지,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긴 횡보를 했으니 이번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구간에서 양매수를 했다면 이 정도 수익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결국
한 계약씩 매수했을 때 원페어 수준에서의 수익이 이 정도입니다. 이걸 뭐 10계약 세트로 가져간다고 하면 10배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다가 4월 14일 날 지수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콜옵션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빠지고요. 그다음에 풋옵션도 빡 여기 보십시오. 콜옵션이 이렇게 빠질 때 분명히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은 그닥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게 콜에서 장대 음봉이 나올 때 풋옵션도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가격 흐름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4월 27일 날 이 두 양 옵션의 가격을 합해 보니 214만 7천 원대가 되고 이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78만 7천 원 수준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양매수했는데 이때까지는 수익이었다가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손실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빨리 가서 결국 5월 10일 날 둘 다 합했을 경우에 가격은 65만 2,500원. 거의 300만 원대의 양매수를 했는데 옵션 프리미엄이 쭉 빠지면서 65만 원까지 평가액이 훅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228만 원, 만기일에는 더 큰 손실로 만기가 되게 됐죠. 그렇다면 이것을 양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전으로 이제 정반대가 되겠죠. 4월 7일 날 양매도를 해서 293만 5천 원의 매도를 잡고 가다 보니까 추세가 나오는 바람에 평가 손실이 약 마이너스 38만 원 정도. 여기 이제 콜만 매도했을 때보다는 평가 손실이 조금 덜 하죠. 합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프리미엄이 줄면서 콜이 급격하게 빠지고 풋은 덜 오르고 하다 보니까 4월 17일 날 풋이 좀 강한 그리고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의 가격을 살펴보니 오히려 이때부터 수익이 나기 그러니까 그전에도 물론 수익이 났겠지만 또 수익이 점점 확대가 되기 시작하더라.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양매도는 차근차근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수익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과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5월 10일 만기일 전날 220만 원대의 수익을 평가 수익을 올리게 되고요. 만기일에는 좀 더 큰 수익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그러니까 실전 매매 사례들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옵션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매도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좀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또 왜 아방인 저는 옵션 매도를 주로 하느냐? 한번 4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한 달마다 만기가 되면 이게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그렇다면 가격은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모든 옵션이 0으로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기일 날 행사가에 도달하지 못하는, 즉 이럴 때 우리가 외가라고 하는데요. 행사가 외가에 있는 옵션들 같은 경우는 가치가 0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행사가 안쪽에 있는 내가 옵션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격을 가져가게 되고 만기일날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외가의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0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어떨 때 변동성이 줄어들 때 그럴 때 매도를 하면 좀 좋습니다. 효과가 탁월합니다. 다음에 자금 관리를 할 때 옵션이 매수보다 매도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매수했을 때는 증거금이 살짝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매도 한 계약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우리가 700만 원 정도 수준의 매도 한 계약을 잡아줍니다. 아까 뭐 100얼마, 뭐 80얼마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옵션은 매도를 했을 경우에서는 증거금을 그 금액이 아닌 약 700만 원대, 800만 원대, 뭐 어쩔 때는 500만 원대 증거금이 좀 크게 잡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증거금에서 매수를 할 수 그러니까 같은 옵션이더라도 매수를 100개를 할 수 있다면 뭐 대략적으로 옵션 같은 경우에서는 약 한 20개 수준 정도밖에 매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고 매매를 그렇게 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100계약씩 매수를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풀 베팅을 하시는 경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적당한 개수의 최대 매매를 하더라도 뭐 100개 매매할 거를 20개 정도만 매매를 한다면 그만큼 자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거죠. 따라서 제한적인 개수, 매수보다는 매수를 했을 때 풀 베팅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인 개수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옵션 매도. 그것이 또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까 옵션제 합성매매 실전 사례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올라가다가 빠지게 되면 옵션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빠지게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콜 매수를 들고 있다가 시그널이 나와서 바뀌게 되면 손절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만약에 풋옵션 매도를 가지고 콜옵션 매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손절을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매도가보다 좀 더 빠져 있어서 손절을 분명히 콜옵션 손절을 했을 때, 그 시그널이 바뀌었을 때 손절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옵션 매수보다는 매도가 오히려 더 피해가 적습니다. 어쩔 때 같은 경우에서는 익절로 포지션 전환이 가능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라든지 주식으로 봤을 때는 내가 손절해야 할 자리 같은 경우에서 옵션을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서는 포지션 전환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손절이 아니라 익절로 포지션을 바꾸게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포지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도 또 안정적인 수익이 낼 수 있고 그리고 옵션의 태생적인 한계, 즉 외가의 경우 가격이 0으로 될 확률이 높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만기에 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그러니까 매도를 했던 가격대의 수익을 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서는 옵션 매도를 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옵션, 5월물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선과 함께 콜옵션, 풋옵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거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방가르드 시스템, 제 그 닉네임을 이용해서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익절을 하고 또는 손절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 27일 날 국선에서 숏 시그널이 확정이 됐어요. 이건 그냥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국선 차트인데요. 이 국선에서 그 전까지는 약간 핑크빛 색깔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색깔로 바뀌었는데요. 이것 자체가 숏 시그널이 발생을 했다라는 그 표현이고요.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숏을 때리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한 이제 제가 중요한 마디가라고 생각하는 가격대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체결될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27일과 28일 국선 매도가 들어갔게 됐고요. 아까 이제 국선과 옵션 매매 전략에서도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주로 옵션을 매도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선을 매도를 했을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콜 옵션을 매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콜 옵션도 매도를 진입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럼 와중에 5월 4일 미국에서 FOMC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베이비 스텝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이 거의 최종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소식을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반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선 매도 그리고 콜 매도. 이 상황에서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월 3일 날 콜 매도와 그다음에 국선 매도를 국선 같은 경우는 매도 전량 청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콜 매도 같은 경우는 90%만 익절을 했습니다. 왜 또 그랬냐면 옵션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프리미엄이 죽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전량을 다 익절을 하지 말고 추가 수익을 예상을 하면서 극소량을 가져가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매도가 들어가고 5월 3일 날 이제 국선은 전량 청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 두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월 3일 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5월 4일 날 약간 조정 이후 그리고 바로 이제 이제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FOMC 금리 결정을 굉장히 반기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국선 같은 경우에서는 분명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매도를 가지고서 평단을 가지고 있었다면 330포인트까지 올랐을 때 제 포지션 평가는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재밌게도 콜옵션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익절을 하긴 했지만 이 당시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러니까 손실이 거의 없는 내지는 약간의 마이너스 몇만 원 수준의 평가 손실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옵션 매도가 가지는 장점이죠. 분명히 상승을 하게 되면 손실이 나야 하는 시간에 콜옵션 매도를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방향대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손실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평가 수익으로 가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옵션 매도의 큰 장점입니다.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140만 원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만기까지 콜옵션 잔량을 홀딩을 하다가 만기 어차피 만기 때는 모든 옵션의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합니다. 청산을 하지 않게 되면 행사를 하거나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 전에 이제 포지션을 청산을 하면서 70만 원대 수익을 추가하게 되죠. 이때 90% 수익을 정리를 했을 때 140만 원이었는데 거의 남지 않은 포지션으로 수익을 70만 원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대로 쭉 가져왔더라면 약 1000만 원대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너무 좀 아쉬웠다. 이번 옵션 5월물 거래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월 4일 FOMC 금리 결정이 끼어 있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때 콜 매도가 아닌 풋옵션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차피 숏 시그널이었으니까 국선 매도는 풋 매수와 같은 전략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상승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해줬어도 풋이 줄 수 있는 평가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평가 수익에 불과했을 것이고요. 그대로 여기서 평가 손실이 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손절을 못한다. 뭐 리스크 관리 좀 못한다. 약간 여기서는 콜 매도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수익인데 여기는 10,000원, 2만 원 수익에 리스크 관리하고 포지션 정리하고 풋 매수를 홀딩을 했더니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옵션을 주로 매도하게 되는 주 원인이 되겠죠. 자, 옵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도를 중심으로 한다. 하지만 언제 매도를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익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 만기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 근거를 제시하는 게 제 아방가르드 시스템이 됩니다. 아방가르드 시스템에 의하면 철저하게 자금을 분산해서 자금 관리를 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또 철저하게 손절을 줘야 할 땐 손절을 주고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상황처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언제 진입하고 언제 청산하고 정확하게 그 뼈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추세 추종 시그널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금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정성을 추구를 하고 그리고 추세 추종 시그널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시스템의 장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시스템과 함께 옵션 매도로 편안하고 좋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